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누구도 우리의 동맹보다 셀 수는 없다. 넷플릭스 호실적 발표, 가입자 폭삭 늘었수다. 일라이릴리 경구 비만 치료제 개발 중 주가이 제약이 발견한 오포글리프론 임상 3상 결과 발표, 주사용 GLP-1 수용체 작용제와 유사한 안전성과 효능 입증, 일본 증시 주가이 제약 급등세, 미국, 중국 해운사 중국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 HMM 급등, AI 관련주 초강세 지속, 특징주 엑스페릭스입니다. 와, 진짜 많이 썼네요. 제가 보고도. 어제는 좀 중구난방이었죠. 그쵸? 다우가 마이너스 1.33 났는데 나스닥은 마이너스 0.13, 필라델피아 반도체 0.64인데 S&P 500은 또 플러스 0.13. 네, 뭐 굉장히 저렇게 지수들이 갈릴 경우에는 뭔가 그 한쪽의 방향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우존스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사에서 30개 종목을 선정을 해서 발표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나스닥이랑 S&P 500이랑 다른 점은 가격 가중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훨씬 크지만 어저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는 얼마 전에 좀 뉴욕 한복판에서 잔인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피습을 당하셔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대표님이 피살을 당하시는 바로 그 회사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 낼 때는 사실 욕하지만 뭐 물론 많이 내고 한 번 평생 병원 안 가신 분들은 뭐 네티즌들 분들이 그렇게 한탄하시죠. 난 뭐 평생 직장인으로 건강보험료 다 뜯겼는데 나 몸 한 번 아픈 적 없다. 감기 한 번 안 걸려서 병원 한 번 간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결국에 결국에 언젠가는 내 가족이라던가 내가 아팠을 때 병원을 갔을 때 혜택을 받을 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요. 사실 가보면 그쵸. 특히 고령자 분들께서 큰 수술하고 나시면 거의 한 70% 이상을 나라에서 대주는 우리가 나오잖아요. 총 금액 보면은 와 이거 어마어마하다 하는데 이 보험자 부담금이 있고 피보험자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앨런 머스크나 킴 카다시안 같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야 사보험으로 엄청 들지만 사보험을 이제 비싸게 들 수 없는 이른 중산층이라던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만큼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이제 그런 이쪽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인데 가장 크더라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테슬라보다는 시가총액이 훨씬 작아요. 물론 테슬라는 다우존스 30에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다우존스는 가격 가중 방식. 그러니까 한 주당 가격이 클수록 비중이 높게 차지하는 가격에 가중을 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가이던스가 굉장히 낮게 설정되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거의 22%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3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격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1등이에요. 시가총액과는 상관이 없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비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다 다우존스 30에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시가총액으로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나 S&P 500이었다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이 S&P 500에도 있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나스닥이나 S&P 500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시가총액 순이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아무리 22%, 30%, 50% 급락을 하더라도 지수의 영향이 작아요. 근데 다우존스는 30개 종목 중에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는 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22% 급락을 해버리니까 1등 차지하는 종목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저렇게 마이너스 1.33이 나온 거예요. 혼자 튀잖아요, 지금. 가장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 가중 평균 방식으로 하는 다우존스 30 지수만의 특이한 이 알고리즘 때문에 어제는 저렇게 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이었고요. S&P 500만 플러스였죠. 자, 다우존스가 일단 밑에서 반등을 하고
지금 일단은 4일 연속 음봉이 다시 나오면서 올라갔던 폭을 다 또 깎아먹고 있습니다. 역시 21선 생명선의 저항이, 그러니까 우리가 21선을 생명선이라고 부르고 21선을 이렇게 진하게 보통 표시하는 이유, 그렇죠? 보통 5일선과 21선을 이렇게 진하게 표시하거든요. 굵기를 저는. 근데 이게 그런 이유가 괜한 이유가 아닌 거죠. 이쁘라고, 예뻐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예뻐서 차트를 예쁘게 보려고 꾸밀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단순히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굵기를 굵게 하고 예쁘게 색깔을 빨갛게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빨간색으로 하고 굵기를 굵게 한다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니 안 그러면은 뭐 이거를 굳이 이런 뭐 무지개색으로 하거나 보라색으로 하거나 뭐 브라운색으로 하지 왜 그러면 121선을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21선을 빨간색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겠죠? 빨간색이 눈에 잘 띄고 굵기를 굵게 한다는 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생명선이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21선의 저항과 지지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확실히 있잖아요. 21선의 저항이.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좀 수치가 잘못됐죠? 제가 어제 거를 캡처해놨나 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요게 맞죠? 이 지금 나스닥은 일단 0.13 빠진 것이고요. S&P 500은 플러스 0.13입니다. 21선의 저항을 받는 건 다 비슷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그쵸? 어제는 좀 덜 흔들렸는데 엔비디아 젠슨 회장이 가서 딥시크 그 창업자랑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를 솔직히 엔비디아 정도도 결국 말어라고 리조트에 트럼프가 불러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거기 안에서 압박을 가했겠죠. 지금 기업 회장한테 압박 안 가하겠습니까? 지금 독립적으로 지위가 보장되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파월 의장마저 흔들고 있는 트럼프가 엔비디아 젠슨왕, 애플 팀쿡 이런 그 회장들한테 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팀쿡한테도 그렇게 애플 아이폰 미국에서 만들어라. 엔비디아 H200 그런 레거시 반도체 조금 떨어지는 반도체라도 그것조차도 중국에 수출하지 마.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해외 출장 가는 것까지 해외 출장 가는 거를 엘살바도르 감옥에 가둘 수는 없죠. 젠슨왕 잘못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젠슨왕이 중국에 출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또 거기서 왜냐면 지금 당장 타격이 커요. 엔비디아가 중국에 팔고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거를 아예 비행기 편을 막을 수는 없으니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젠슨왕이 어떤 지금 스케줄을 보낼지 모르겠어요. 일단 딥시크 창업자랑 만나고 이제 스케줄이 쭉쭉 진행될 텐데 거기서 또 뭐가 나올지에 따라서 또 트럼프한테 또 찍힐까 봐 걱정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는 또 평온한 하루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 지금 장이 없죠. 그렇죠? 지금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이라 장이 없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는 일단 반등을 했고, 그렇죠? 21선에 여기도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죠. 저항선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독일 증시를 떠났지만 참고로 유럽 증시니까 또 프랑스 증시 얘기하자면 프랑스 증시가 요즘에 말이 많죠. 왜냐면 중국에서 이제 약간 이제 시민들이 또 공산주의이긴 한데 시민들이 또 틱톡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조금 공격하는 그런 걸 해서 한 이틀 정도 계속 그 언론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에르메스 버킨백하고 그렇죠. 샤넬 구찌 이런 백들 그거 500만 원, 1000만 원 버킨백은 막 3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백 하나에 그 원가 얼마인지 아냐.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 지금 손잡이는 얼마고 무슨 여기 버클은 얼마고 막 그 밝힌 영상 틱톡 지금 다 나돌고 있죠. 수천만 조회수 기록하고 언론에서 다 뉴스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 이제 중국에서 싸구려를 만들어서 걔네들이 그 브랜드만 붙여서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팔고 있다는 그 진실을 막 알리면서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이 하는 그 행동들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이런 게 원가로 말이 안 된다. 그런 인건비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너네는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에르메스 프랑스 증시는 독일 증시랑 다르게 완전히 명품이에요. LVMH, 루비통 갖고 있는 LVMH랑 에르메스랑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에르메스가 루비통의 그 시가총액을 제치는 일도 발생됐었죠. 근데 에르메스가 지금 이번에 결국에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왜냐하면
프랑스하고 뭐 저기 뭐 벨기에하고 이런 나라들도 다 10% 일단 베이스 관세는 전부 다 깔았잖아요. 그래서 에르메스가 지금 에르메스 백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10% 가격을 올렸답니다. 그 관세 10%가 있으니까 그걸 미국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르메스 버킨백의 10% 가격을 소비자 가격을 올렸대요. 올린다고 합니다. 에르메스가. 미국 소비자들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그 에르메스를 10% 더 주고 사야 돼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브라질 봤고요. 브라질 21선 막혀있고. 자 인도가 지금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인도가 지금 이 120일선을 뚫고 장대 양봉이 또 떨어지고 있고요. 이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3월 25일과 이 2월 달에 고점까지 거의 도달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인도의 상승폭이 가장 가파릅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폭이 정말 이게 바로 V자 반등인 것이죠. 그리고 V자 반등도 이 내려가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높은 이렇게 조금 짝꿍댕이식 V자가 제일 좋은 거죠. 이쪽에 힘이 강하다는 거니까. 자, 인도가 갑자기 폭발하고 있고요. 자, 인도를 좀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하고 이 지금 미국 사이에서 그렇죠? 미국이 인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계속 얘기 드렸죠. 폭스콘 공장이 중국에도 있고 인도도 있는데 중국의 폭스콘 공장을 지금 굉장히 제재를 하려고 하니 인도 쪽으로 아이폰의 생산 쪽을 많이 뺐잖아요. 지금 당장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할 수는 없거든요. 100%. 너무 비싸요. 500만 원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생산 비용이 싼 인도로 조금 뺐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죠. 미국은 인도를 잘 이용해서 중국을 계속 견제해야 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해 종합입니다. 쭉 올라왔고 21선에 또 걸쳐 있는 모습이고요. 걸쳐 있는 거 아니고 이제 다가섰죠. 심천도 보겠습니다. 자, 심천도 21선 가기 전에 이미 좀 꼬꾸라져서 상해보다는 약하죠. 자, 지금 그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제. 그 미국 증시에 상장된 그 회사들 있잖아요. 알리바바랑 이런 회사들. 그렇죠? 그거 솔직히 저기 트럼프가 가만히 놔두는 게 이상하죠, 지금. 왜냐 그 돈을 알리바바 같은 회사는 왜 거기 상장했나요? 이 중국에 상장하는 것보다는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게 훨씬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돈을 수혈하기 좋죠. 자기 자본이잖아요, 주시장은. 그렇죠? 타인 자본은 은행에 대출하는 거고 주시장에 상장을 하면은 자기 자본을 이제 늘려서 돈을 벌어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지금 문제가 거기 있는 증시,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을 싹 다 퇴출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한테도 물어봤고 그런 걸 고려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절차대로 상장 폐지를 가면은 한없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금 행정명령 내리듯이 갑자기 어느 날 행정명령으로 딱 때려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중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한 거 싹 다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카드도 하나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 중국 본토로 돌아가야죠. 플러스 마이너스 10%짜리에다가 점심시간까지 있는 중국 상해 심천으로 돌아가갖고 그 안에서 이제 해결돼야죠. 자, 니케이 225입니다. 니케이 225는 올라오는 폭이 좀 약하죠. 내려가고 한 절반 정도? 절반에서 3분의 1밖에 안 돼 보여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입니다. 대만 가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딱 계속 말씀드렸죠. 대만은 TSMC가 시가총액 1등, 니케이는 도요타 자동차가 시가총액 1등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민감하게 걸려있는 게 자동차랑 반도체죠. 자동차는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그래서 니케이가 도요타 자동차를 1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힘든 것이고 반도체는 관세가 유예됐지만 반도체를 영구 면제라던가 빼는 건 아니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죠.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따로 빼서 다른 바운더리에서 다루려고 지금 계획할 뿐이지 그런 반도체 같은 전략 자산을 우리가 관세 면제해 줄 리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를 1등으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지금 대만 이런 쪽도 다 화끈하게 오르지 못하는 거죠. 불확실성이 크니까.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H200 중국 그 판매를 완전 금지시켜버린 이런 것도 보니까 당연히 지금 불안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TSMC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TSMC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안 올라요, 근데. 자, 지금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21선에 막혀 있죠, 지금. 뒤로 가볼게요. 코스닥도 121선에 막혀 있습니다. 다 일단 이동평균선 저항에 막혀 있는 상태예요. 오늘도 약보합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다 중요한 이동평균선에 막혀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이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지금 1,410원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자,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려면 여러분들 서학개미 분들도 이제 많으시니까 아시죠? 미국 투자할 때 맨 처음에 뭐예요?
환전하죠. 내가 갖고 있는 한국 돈을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미국 달러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거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미국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 돈으로 한국 주식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원달러 환율 차트가 내려갔다는 건 뭐예요? 원달러 환율 차트는 그냥 달러 가치예요. 달러 가치가 폭락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원화 가치는 급등한 거죠. 그러면은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옛날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같은 달러로 원화를 조금밖에 더 못 바꾸는 거죠. 그렇죠? 원화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근데 이미 원화를 많이 바꾸고 있던 사람은 이전에 이미 달러로 원화를 다 바꿔놓은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주식을 안 사더라도 그냥 내가 예수금으로 계좌에 돈만 있어도 원화 가치 상승으로 그냥 오르겠죠? 내가 1,000원이었던 게 1,100원의 가치가 됐으면 10%가 오른 거잖아요. 주식이 10% 오른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다가 주식을 사서 수익까지 나면 시세 차익까지 나면은 원화 차익에다가 시세 차익까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달러 가치 하락이 지금 미국 국력이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고 미국의 국채 그다음에 그 달러 가격도 하락하고 안전자산 중에 유일하게 금만 급등하고 있잖아요. 금만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가장 영향력이 커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왕창 순매수하면 주식을 갖고 우리나라한테 달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달러 가치의 급락은 외국인 순매수로 인한 달러 가치의 급락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 아까 말한 그게 작용한 거죠. 미국 국력이 흔들리고 미국이 좀 그 관세 전쟁 때문에 이 체력이 약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이 저기 보장하는 채권 그리고 미국이 보장하는 달러, 미국의 국력을 나타내는 달러조차도 가격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락을 한 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원화 가치의 상승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기업을 샀을 때 올라야 플러스 알파를 더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유가를 보겠습니다. 유가는 조금 반등했고요. 계속해서 아직도 64달러 뭐 이 정도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계속 파워를 하고 있죠. 압박하고 있죠. 자, 유가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달걀 가격도 지금 70% 가격 내렸는데 왜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하냐 이거예요. 파월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금리 인하라는 비둘기파적인 그 정책을 폈을 때 물가가 폭등할까 봐 겁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는 왜 지금 겁이 나냐 이겁니다. 아니 유가도 안정돼 있고 애국 가격도 안정됐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들 무슨 물가가 상승하냐. 파월 너는 그렇게 항상 느려 터졌다. 그런 표현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1,250억 팔고 있잖아요. 코스닥도 880억 팔고 있고,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만 그런 거 아니죠? 외국인 순매도 계속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알고리즘 작동 안 된 거죠. 원래는 외국인이 순매도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순매수 설명한 거랑 반대로. 외국인이 주식을 왕창 팔고 주식을 팔고 자기 돈을 받아서 달러를 받아서 나가잖아요. 그만큼 달러가 없어진 거잖아요. 원래 달러 가치가 급등해야 되잖아요. 그 알고리즘이라면. 그렇죠? 외국인이 순매도가 쏟아지면 달러 가치가 급등해야 되는데 급락하고 있죠.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수급에 따른 달러 가치의 급등이 일어나야 되는 그 알고리즘이 전혀 작동 안 하고 그 상위의 개념인 국력이 흔들릴까 봐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과는 원화 가치의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원화 가치가 올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 가치만으로도 오르지만 문제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가지고 기업의 시세 차익이 나야. 그렇죠? 그게 저기 더 좋은 거죠. 원화 가치의 상승과 지금 저기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기업의 시세 차익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르는 건 아니고 그냥 단지 그냥 자기네 나라 돈이 조금 가치가 떨어져서 반사적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이 좋아서 샀어야 좋은데. 자, 제일 많이 오는 거 1라일리9입니다. 지금 뒤에 가면 계속 이어져요. 이 내용이. 1라일리가 오른 내용하고 지금 일본 증시에서 주가이제약이 급등하는 거랑 우리나라에서 펩트론, D&D 파마텍이 오르는 거랑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1라일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1라일리 14.30 급등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는 지금 0.38 정도 플러스였고, 자, 여기도 보세요. 일본 증시에서 그냥 눈에 딱 띄는 거 있죠, 이거. 12의 주가의 제약이 16.01%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주가의 제약이 발견한 물질 가지고 일라이릴리가 임상시험한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증시를 다 보는 이유죠. 이렇게 연관이 있고 지구본을 돌려보았을 때 지금은 뭐 이 미국이 국경을 닫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세계화 시대잖아요. 주식시장도 당연히 연결되어 있죠. 이 주식시장이 이게 다 따로 되어 있다고 일본 기업이 따로 놀고 중국 기업이 따로 놀고 미국 기업이 따로 놉니까? 그럼 알리바바는 뭐하러 미국 가서 상장했겠어요? 자기네 나라에 상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이유는 뭐죠? 모든 기업은 다 협력을 하고 있고 다 얽히고 설킨 관계예요. 그렇죠? 악연이라는 지금 넷플릭스에 영화가 있지만 악연인지 뭐 지금 수년인지는 모르겠으나 2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얽혀 있는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증시에 있는 기업들이 다 저 의미가 있다. 자, 이 대만은 넘어갈게요. 대만은 다 캡처 못했습니다. 자, 넷플릭스 어제 실적 좋게 나왔죠. 실적 좋게 나와서 지금 시간외에서도 1.19% 오르고 있고요. 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급락했죠. 이것 때문에 다우존스가 혼자 1.13 마이너스 났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가이던스가 안 좋았고요. 넷플릭스는 실적도 좋았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향후 가이던스가 안 좋았고, 넷플릭스는 실적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았어요. 그래서 올랐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귀주모테주 그리고 오량액 21선을 살짝 지금 회복했네요. 그렇죠? 다시 올려놨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해랑 심천의 차이가 이거죠. 상해 1위, 3위, 귀주모테주, 오량액이 21선을 넘었으니까 상해 지수는 좋죠. 근데 심천 지수는 왜 안 좋아요? 지금 닝더스다이랑 지금 비아디가 21선 회복 못했죠. 그러니까 상해 지수에 비해 심천 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CATL은 그 엊그젠가 소식 알려드렸죠.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었다. 상장이 저기 통과되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모터스입니다. 도요타 모터스 21선 회복 못했고 혼다가 21선 회복했네요. 혼다의 시빅이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것을 미국으로 지금 옮긴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지금 그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해버리니까 캐나다의 상호 관세에다가 자동차 관세 25%까지 부과되면은 힘들어져요. 시빅을 이 가격에 하기에 혼다 자동차는. 혼다는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자랑하겠죠. 봐라. 혼다 자동차 내가 관세 매기니까 우리나라로 생산 공장 옮기네. 예스 이러잖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TSMC입니다. TSMC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ADR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게 좀 더 21선에 붙었죠. 자, 지금 TSMC 안 움직이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도 주가에 반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반도체 관세가 어떻게 매겨질지 모르니까.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가의 제약입니다. 자, 주가의 제약 오늘 15.20 급등하면서 갭 상승 떴습니다. 자, 다이지 상표라는 또 기업도 있죠. 안 움직이죠? 왜냐면 어젠 주가의 제약이 지금 그 저기였기 때문이죠.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홍하이 프리시즌하고 페가트론 이건 어제 그대로고요. 대만 증시는 캡처 못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거 오늘 퓨리오사 AI네요. 4x4랑 엑스페릭스 두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마저 27.08. 물론 저건 793원짜리라 좀 그렇네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4x4는 와, 이게 몇 번이죠? 지금? 여기 점 상한가 2번 가고 상한가 또 3번 나왔죠. 와, 상한가 5연속 상한가입니다. 엄청나죠? 자, 5연속 상한가. 5연속 상한가면 우리나라는 30%짜리니까 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밖에 안 되잖아요. 다 5일 올라봤자 50%인데 우리나라는 30% 늘려서 참 이것도 그래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일본 증시도 점심시간이 아직 있고요. 그리고 대만 증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밖에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 점심시간도 없죠. 그리고 오히려 대체 거래소도 늘려가지고 아침 8시부터 거래도 가능하죠. 거기다가 상한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딱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급하고 넓어야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꿔 말하면 굉장히 변동성 심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 아시겠죠? 쉬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150%가량 올랐다. 그다음에 엑스페릭스도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때요? 퓨리오사 AI로 관련 섹터로 분류되어 있는데 먼저 움직인 건 4x4고 지금 후발로 따라 나온 거. 그렇죠? 4x4가 점 상한가 2번 갈 때 엑스페릭스는
음봉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후발로 붙은 거죠. 그렇죠? 4x4가 먼저 1등 주고 엑스페릭스가 지금 따라가는 이 부분이라는 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엑스페릭스는 왜 지금 얽혔냐면은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라는 엑스페릭스의 계열사가 있어요. 근데 그 계열사가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기업인 원트랜스폼이라는 회사랑 AI 특허 솔루션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4월 17일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AI로 같이 얽혔거든요. 지금 모든 주자들이 AI를 떠들고 있어서 거기에 바람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이 자체적인 요 내용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보니까 엑스페릭스 대표님이 윤상철 대표님인데 이런 워딩을 하셨어요. AI 산업에 대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강화된 시점에서 OTI 퓨리오사 AI ID 간 전략적 협업은 미래 핵심 산업을 선전하기 위한 결정적 자산이다. AI, IP, 첨단 인프라, 반도체 중심 기술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기업 원트랜스폼, 이 회사의 어떤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인지도가 크진 않아서 딱 무슨 오픈 AI처럼 그런 회사는 인지도가 우리가 딱 들어서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부각이 된 건데 원트랜스폼이 어느 정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AI가 강하고 해운주는 중국발 이슈 때문에 강하고 그다음에 웹툰주도 강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다 이런 게 어디서 나오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 지지도 높은 대선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장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입,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의 입,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좀 그에 따라가면서 피곤한 감은 있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성격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고 그 컨퍼런스 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이 이거예요. 폭삭 속았투스랑 중증 외상센터가 히트를 쳤고 6월 27일 날 개봉하는 오징어 게임 시즌3도 기대된다. 우리나라 드라마 3개를 무려 거론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2개를 넣어가지고 제가 한 줄 매도평을 만들었습니다. 패급 컨텐츠에 폭삭 속았다가 중증 외상센터에서 K드라마로 정신치료 완료!